기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고 틱장애와 뚜렛 증후군을 치료하는데 이러이러한 그 약물들이 쓰인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틱장애와 뚜렛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게 이걸 좀 경험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많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한국에는 약 10,000명 정도의 이제 사람들이 이 이제 장애를 좀 앓고 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약간 좀 충격적인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 팬데믹 시대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위드 코로나에 들어갔긴 했지만 이제 사람들이 바깥에 많이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근데 집에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아이들, 이제 뭐 10대 같은 경우는 이런 SNS, 이제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서 그 SNS 이제 활동하는 것 중에서 뭐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이렇게 인스타그램 많이 보시는데, 특히 요즘에 많이 떠오르는 게 틱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틱톡. 네. 틱톡이라는 그 이제 어플이 있는데, 틱톡 같은 어플은 이제 짧게 뭐 10초에서 30초 이내에 이런 춤 같은 이제 그런 동영상 같은 것들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되게 중독이 굉장히 강한 이제 어플이에요. 한번 보면 되게 이렇게 빠져나올 수 없는 이렇게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데, 이런 SNS와 이제 뚜레 증후군의 이런 그 관련성에 대해서도 함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네, 합니다. 네, 그래서 SNS와 틱장애, 그 이제 전 세계에서 틱장애를 앓는 10대들이 급증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원인으로 이런 틱톡이라는 이제 이 SNS 이제 어플을 이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여자아이들한테 이제 틱장애가 되게 급증했는데, 이제 관련돼서 이러한 틱장애 그리고 뚜레 증후군에 관련된 이제 이제 영상들이 최근 48억 건에 이제 해당된다고 합니다. 48억 건. 굉장한 숫자이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 틱톡이 10대 소녀들 틱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도 지금 나와서 이게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 특히 이제 그 미국인 텍사스주에 있는 그 아동병원에서는 원래 보통 한 달에 이러한 틱장애를 이제 보는 이제 환자들이 1명에서 2명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3월부터 갑자기 이게 숫자가 급증해서 한 달에 60명꼴로 이제 보는 이제 그런, 네, 굉장한 숫자로 올라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시카고에 있는 어떤 한 병원에서는 이게 1년에 거쳐서 한 10여 명 정도의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틱장애를 봤었는데,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3월에서 6월 사이에 갑자기 20명에 달하는 틱장애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런 SNS, 특히 이런 틱톡과, 네, 그리고 이런 뚜레 증후군의 이제 그런 관련성, 이런 중독성에 관련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들이 좀 만약에 이런 그 틱톡 같은 거나 또는 그런 SNS 어플들을 좀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 좀 많이 경각심을 좀 이렇게 일으키셔가지고 좀 사용하는 걸 좀 약간 자제하는 걸 좀 이렇게 좋을 것 같다는 좀 판단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조금 약간 좀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음성틱 그리고 이제 이게 운동틱으로 나뉘는데, 여기 보면 이 뚜레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틱, 그 이제 음성으로 나오는 이제 틱과 운동으로 나오는 이제 그런 틱들이 한꺼번에 이제 결합되어서 나오는 게 뚜레 증후군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So, some of you might know that I have quite a few number ticks, like 5, 7, 25 and 지금 others. 휘파람 불고 지금 And 눈깜빡임 이제 I 그런 need 것들이 to 다 realize 이제 틱 that 이렇게 counting out 들어가고요. loud is super hard for me.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게 바로 So 뚜레 let's count 증후군입니다. together. Okay. Whoa. Wow. 1, 2, 3, 4.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운동틱과 이제 그 음성틱이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게 뚜레 증후군이고요. 그래서 네, 이걸 치료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이게 그 비약물 치료가 있고 약물 치료가 그 비약물 치료와 약물 치료가 있는데, 일단 비약물 치료로서는 인지행동 치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는 증상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자신의 증상을 줄일 수 있도록 이제 일상 활동 패턴에 대해서 훈련을 진행하는 게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적합할 수 있도록 이게 같이 훈련할 수 있는 것들이 이게 트레이닝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하는데, 관련돼서 이제 그 이광수 여기 그 연기하시는 그 연기 배우가 어떻게 해서 이 뚜레 증후군을 여기 지금 이렇게 훈련을 하고, 네, 지금 비약물 치료로서 지금 치료를 하는지 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네. 천천히.
왜? 잠깐 예? 나보고 네. 나봐. 자, 나가. 숨 쉬어. 예. 숨 쉬어. 하나. 네, 이게 바로 그 인지행동 치료 중에 이렇게 일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럼 이제 제가 다음에 이제는 말씀드릴 게 이제 짧게 그 약물 치료에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약물 치료가 나쁘다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약물 치료를 진행한다면은 과연 내가 약물 치료를 통해서 효과는 무엇이 있고, 즉 이익이 무엇이 있고, 그리고 이에 관련돼서 부작용 무엇이 있는지 정말 이렇게 내 몸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어떤 것들이 부작용들이 따르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좀 알아보신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취지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쓸 수 있는 약물이 할로페리도라는 약물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여기 나온 모든 약물들이 다 정신병에 관련된 이제 치료를 하는 약물들입니다. 할로페리도는 1960년대 이후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고, 틱장애 치료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진 약물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약물이 이렇게 복용을 하면 84%의 환자들에게서 이제 부작용이 이제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부작용은 이제 졸음, 불쾌감, 체중 증가, 이제 무력감, 지적 기능 저하, 정자불능, 이제 두통, 어지러움, 이제 피곤감을 이제 느낄 수가 이렇게 있고요. 사실상 이게 그 뚜렛 증후군 외에도 쓸 수 있는 게 정신분열증, 그리고 조증, 그리고 이제 뭐 구토, 딸꾹질에도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쓸 수 있는 게 피모자이드라는 이런 약물이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잘 쓰이지는 않지만, 이 피모자이드 같은 경우는 할로페rid과 비교해서 효과는 비슷하지만 부작용이 약간 좀 덜한 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눈 주변에 틱이 굉장히 이렇게 심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에게는 이 피모자이드가 좀 많이 이렇게 굉장히 좀 효과가 좋고, 이제 부작용으로는 이제 할로페rid과 좀 비슷하지만 이제 졸음과 무동증. 이제 무동증은 뭐냐면 아예 이제는 이 사람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전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 피모자이드를 복용하시게 되면 무동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심각한 부작용 같은 경우는 이제 심전도 변화가 있어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그 심전도 검사를 계속 받으러 가셔야 돼. 이제 그런 약간 좀 심각한 부작용이 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이제 복용할 수 있는 게 리스페리돈이라는 그런 약물이 있습니다. 이 리스페리돈은 소아정신과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물로 이제 대표적인 비정형 향정신병 약물 치료제입니다. 리스페리돈은 할로페리돌과 피모자이드가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부작용은 약간 좀 덜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대표적인 부작용은 긴장 이상, 체중 증가, 졸음, 피로, 두통, 어지러움, 떨림, 발진, 식욕 증가, 소화불량, 배뇨장애, 이제 시각 이상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클로니디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제 클로니디라는 약물은 이제 지연성 운동장애 부작용이 없고, 이제 복합틱, 즉 음성틱과 그리고 이러한 운동틱에 같이 한꺼번에 이제 쓸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이 틱장애 환자들은 틱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 아이들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과잉 행동 장애, 그리고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라고 해가지고 ADD, ADHD라고 하는데, 좀 여러 가지 다른 또 증상도 한꺼번에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운동 증상을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도 이 클로니딘이 이렇게 쓰일 수가 있고, 본래는 이 치료제가 원래 고혈압에 사용되는 그 약물인데, 이게 효과가 좀 약간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고혈압 치료제와 함께 이제 부가적으로 쓰이는 이제 약물이었다가, 이게 뚜렛 증후에도 효과가 있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게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사용되게 되었고요. 이제 부작용은 이게 진정성, 그리고 불면, 그리고 입 마름, 게 온몸을 약간 다 이렇게 좀 약간 마르게 하는 이제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고, 두통을 이렇게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모든 약물들은 일단은 이렇게 아이들이, 특히 이제 여성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만약에 복용할 경우에는 이게 월경이 아예 이제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약간 심각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그 약물 치료도 좀 좋긴 하지만 이런 약물 치료에 관련된 그런 이익이라든지 그리고 부작용들을 좀 약간 정확하게 알으셔서 이런 그 약물 치료를 좀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내용은 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이 틱장애 그리고 뚜렛 증후군을 이제 저희 뉴트라이트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